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6월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생일을 맞은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도중 중러 관계가 러우 전쟁 이후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6월 15일은 시진핑 주석의 6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시진핑 생일날 예의적이던 실제 필요에 의해서든 푸틴 대통령은 전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시진핑 생일은 푸틴에게 체면을 잃지 않고 전화를 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에서 러시아 위성통신사와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의 보도가 달랐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에 따르면 시진핑은 주권과 안보 이슈에서 푸틴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모스크바는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결과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 협력 강화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당 매체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전과 같이 침략, 전쟁 등은 언급하지 않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크라이나 위기라며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옳고 그름을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테랑 언론인 탕징위안은 원견 속평에서 6월 초 미국 언론은 회의 중 러시아 측이 중공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2차례 압박했다는 뉴스를 보도했고 중공은 곧바로 중국 측은 자신들의 최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독립자주라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이번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은 일련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성명했으며 양측은 에너지, 금융, 산업, 운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 밤 러시아 위성통신이 발표한 최신 보도에서 푸틴과 시진핑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탕징위안은 푸틴이 시진핑에게 상한선을 두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잊지 말라. 내가 지금 필요한 것과 약속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당신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러중에 약속을 상기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측의 보도에서는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 측에게 행동의 합법성을 특히 지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탕징위안은 시진핑이 통화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푸틴을 달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푸틴에게 꼬투리가 잡혀 바로 공개했을 것이라며 시진핑은 이제 재선할 때까지 푸틴에게 대항할 구실이 없다는 것을 견딜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6월 15일 광동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 펑수댐이 26개를 모두 열어 방류했습니다. 이번 방류로 동강 하류의 수위가 순식간에 차올랐으며 주광 광저우 구간에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조수가 발생했습니다. 수위가 전면적으로 경계선을 넘어 광저우시 전체가 물에 잠겨 온통 물바다입니다. 광동 기상국의 예보에 따르면 6월 18일, 19일, 20일의 강수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광동성 북부의 지질재해와 경사지 및 산사태 등의 재해가 특히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올린 영상에 따르면 광동성의 홍수가 심각하여 트럭 한 대가 물에 떠밀려 거의 물에 잠겼고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창문으로 아슬아슬하게 탈출했습니다. 장수성에 강풍이 불어 회색 먼지로 뒤덮여 행인이 한 발도 걷기 힘들 정도입니다. 양철 가림막이 날아가서 행인을 때렸고 재난구조 작업을 하던 특수경찰 2명도 배수로에 휘말려 자력으로 어렵게 탈출했습니다. 광동의 어떤 민중은 그가 있는 마을은 1,500명의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켜 지금은 20-30명 정도만 마을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실 물도 없고 학교도 단수되었습니다. 한 마을은 댐이 붕괴되어 물이 하류 도시 쪽으로 흘러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난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비가 내려 주강 수위가 더 높아져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름 곡식 수확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번 폭우는 중국 내 식량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공 양곡관 장우펑이 중대한 규율과 법률 위반 혐의로 낙마하여 중공 제19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 중 가장 먼저 낙마한 위원이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우펑은 리니시 상무위원 부직업 직책에서
산동성 발전개혁위원회 서기에 오르기까지 거의 8년이 걸렸습니다. 2013년 3월 이후 그는 빠른 성진의 길에 들었었습니다. 관측통들은 장우펑의 급속한 성진이 시작된 시기가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중공주석이 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장우펑은 펑리 위안의 고향 친구로 펑리 위안의 추천으로 장우펑이 빠르게 성진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장우펑과 함께 낙마한 짱수 검찰총 당조 부서기이며 부검찰장 짜오쩌강은 현재 장수성 기율검사감독위원회의 규율심사와 감독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짜오쩌강은 최근 낙마한 상하이 검찰총장 짱번차이와 수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짱우펑 외에도 짜오쩌강과 짱번차이도 산동 출신입니다. 짱번차이는 산동성 리니 출신으로 검찰 일부에서 일했으며 최고 검찰직을 오랫동안 역임했습니다. 짜오쩌강은 한때 검찰 일부에서 짱번차이의 부하직원이었습니다. 짜오쩌강은 상동성 웨이팡시 창러 출신으로 중국 검찰보 편집장에서 부사장으로 수년간 중국 검찰청에서 일했습니다. 짜오쩌강은 2013년 6월부터 대검찰청 기술정보연구센터 부주임 겸 주임을 역임했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베이징시 검찰장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검찰 일보 사장과 당서기를 역임했으며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장수성 인민검찰원 당조 부서기를 지냈습니다. 2021년 1월 장수성 인민검찰원 당조 부서기와 부검찰장 1급 고위검사를 역임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